안녕하세요. 자, 교재 다 들고 오시죠? 자, 교재 다 들고 오시죠? 자, 교재 펴기 바랍니다. 오늘 어디부터 나가시는가 하면은요, 80페이지 용도지구부터 해드리겠습니다. 전문적으로 용도지구 좀 했는데, 오늘 다시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용도지역이라고 했습니다. 용도지역. 자, 페이지는 80페이지입니다. 페이지 몇 페이지? 80페이지. 용도지역입니다. 자, 용도지역은 중복하여 지정할 수 없다 했죠? 예, 중복 지정 안 됩니다. 자, 중복 지정한다고 몇 분 기초를 하였어요? 중복 지정 할 수 없고요. 우선 용도를 정해야 됐죠? 자, 만약에 부동산이란 어떤 용도를 이렇게 정해야 됩니다. 부동산이라 어떤 용도를 정하여야, 용도를 알아야 뭘 알 수 있어요? 건폐를 알 수 있겠죠. 자, 용도 모르면 건폐를 알 수 없죠. 용도를 알아야 건폐율을 알고, 건폐율을 알아야 자, 용적률을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규모라 씁니다. 용도라 쓰고 규모라 써요. 그래서 이런 것이 있고, 우리가 지구 단위에 가면 높이를 씁니다. 높이. 이 높이를 어디까지 지을 것이냐, 이런 것을 제한하는 거예요. 이걸 제한하는데, 자, 이 제한한다는 것은 이런 것들을 적용하여 건물을 짓는다 이런 것입니다. 건물을 건축하는 제도라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용도는 크게 네 가지로 한번 나눠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용도지역은 앞에서 우리가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했습니까?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했죠. 도시군 관리계획이 뭘까요? 입안이라는 절차를 거쳤습니까? 자, 우리 앞에서 했죠. 전문주에 기초조사 했죠. 공청회 하고 지방의 의견 듣고, 그죠? 협의하고 시비하여. 자, 입안하면 제가 뭔다 했어요? 결정한다 했죠. 결정하고 고시한다 했잖아. 이래야겠죠. 그러면 여기서 가장 세 가지 용어 중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용어가 결정이란 말을 씁니다. 그래서 용도지역은 자, 이 용도와 건폐율, 용적물, 높이를 제한하여 이런 것들을 제한하여 어디까지 지을 수 있는 것을 할 것이냐, 제한하여 건물을 지는 제도인데 중복되지 않게 뭐로 결정한다? 도시군 관리계로 결정한다. 마지막 줄에 뭐라 적어놨습니까? 도시군 관리계로 결정한다 적어놨을 겁니다. 자, 그러면 크게 용도를 네 가지로 나눠 보겠습니다. 용도지역을 네 가지로 하면 제일 먼저 뭐 있었습니까? 도시, 지역. 자, 첫 문제 했습니다. 두 번째 관리, 지역 있었죠? 관리, 지역. 세 번째 뭐 있었죠? 농림, 지역. 이렇게 했었죠? 농림, 지역. 네 번째 자연, 환경, 보전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연, 환경, 보전이란 지역, 이렇게 크게 용도를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이거를 제가 세분할 수 있죠? 도시를 우리가 세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세분하는 것은 도시와 관리는 세분이 되어요? 안 돼요? 도시와 관리는 세분했어요? 안 했어요? 세분했죠. 그래서 농림과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세분하지 않습니다. 그럼 요거 두 개는 세분했어요? 안 했어요? 세분을 하지 않는다 했죠. 그러면 세분하는 것은 도시와 관리지역은 세분이 되는데, 자, 농림과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세분하지 않습니다. 세분을 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 가격이 그만큼 올라갑니다. 세분할수록 뭐다? 가격 상승이 인상되겠죠. 그러면 세분을 할 때마다 뭘 한다?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입안하여 결정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입안하여 결정한다고 말을 하였고요. 그럼 도시를 세분했으니까 크게 나눠본다면 크게 어떻겠습니까? 주거지역이 있습니다. 어떤 지역이다? 주거지역. 두 번째 상업지역. 이래야 되겠죠. 세 번째 공업지역이 있습니다. 공업지역. 네 번째 녹지라는 지역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나눴고, 자, 관리 지역은 세분하면 세 가지 있죠? 계획 관리 지역 있죠? 어떤 지역? 계획 관리라는 지역으로 나눴습니다. 두 번째, 생산 관리 지역. 네 번째, 보전 관리 지역. 이렇게 세 분을 하였는데, 제가 농림과 자연환경 보전 지역은 세분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했죠. 세분하지 않고요. 자, 주택을 다시 세분할 수 있어 없어요? 세분할 수 있어요. 주택을 다시 나눠 본다면, 자, 전용 주거지역이 있습니다. 어떤 지역이 있다? 전용 주거지역과 일반 주거지역이 있죠. 준주거지역으로 나눈다 했죠. 준주거지역으로 이렇게 세분이 됩니다. 됐고요. 자, 일반 주거지역, 일반 상업지역으로 한번 나눠 보겠습니다. 자, 상업지역은 중심 상업지역, 일반 상업지역, 유통 상업지역. 근린은 뭐다? 주택과 가까운 동네를 근린 상업지역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중심 상업이란 지역도 있고, 일반 상업, 유통 상업, 근린 상업 이렇게 나눴고, 공업도 세분을 하면 전용 공업이라 썼죠? 전용 공업지역과 일반 공업지역, 준 공업지역 이렇게 나눴습니다. 중공업지역 나눴고요. 녹지도 세분할 수 있었죠? 그래서 자연 녹지와 되겠죠. 생산 녹지와 보전 녹지 이렇게 세분을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문제를 낼 때 용어 정리 시험에서 잘 내는 것들이 있어요. 주택의 용어 정리는 반드시 해둬야 됩니다. 자, 공업의 용어 정리도 해둬야 되겠죠. 자, 그러면 관리 지역의 용어 정리도 해둬야 됩니다. 이 세 가지 용어 정리가 시험에 잘 나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세 가지 용어 정리를 꼭 해둬야 되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전용 주거지역은 다시 어떻게 나눴습니까? 1종과 2종으로 나눴죠. 1종과 2종으로 나누고, 일반 주거지역은 어떻게 나눴습니까? 1종과 2종과 3종으로 나눴습니다.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1종, 2종, 3종은 어디에 있습니까? 자, 전용 주거는 1종과 2종으로만 나눴는데, 일반 주거는 1종과 2종과 3종이란 용어가 있다라 되시고, 다른 데는 이런 용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세분하면 총 몇 개 됩니까? 21개로 세분된다 했죠. 몇 개로? 21개로 세분된다. 그래서 자,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네, 열다, 열여, 일곱, 열여덟, 열아홉, 21개의 용도지역으로 뭐한다? 세분이 되더라 라고 했습니다. 크게는 몇 개 있습니까? 4개의 지역으로 나눠주며, 그죠? 세분하면 21개로 세분이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자, 그러면 용어 정리가 시험에 나오면 주택에 대한 용어 정리가 시험에 잘 나오니까 별표를 쳐두시기 바랍니다. 자, 별표 치는데, 자, 여러분 책은 82페이지 봅니다. 자, 그러면 82페이지 보시면 전용 주거와 일반 주거를 구분해야 됩니다. 일반 주거는 편리한이란 말을 씁니다. 뭐를 쓴다? 편리한이라는 용어를 써요. 자, 그러면 이 편리한이라는 용어와 전용 주거의 양호한이라는 용어를 자꾸 바꿔 놓습니다. 이 용어를 자꾸 바꿔 놓습니다. 그러면 문제에 가면 여기는 용어가 바꿀 때 편리한인 용어가 어딘다? 일반 주거죠. 자, 여러분 아파트 같은 경우는 편리한 쪽 역세권에 있는 게 좋겠습니까? 그죠? 근데 자, 전용 주거는 어디였습니까? 주거 환경이 양호한 곳에 있는 게 낫다. 환경이 좋은 양호한 곳에 있는 게 낫다는 거예요. 그러면 전용 주택만 있는 동네는, 주택만 있는 데는 환경이 양호한 데 있는 게 훨씬 더 낫고요. 자, 아파트 같은 것은 뭐다? 편리한 곳이 있는 게 훨씬 더, 공동주택은 훨씬 더 낫습니다. 그러면 1종과 2종의 차이점은, 1종은 단독주택 중심이라는 용어가 있습니까? 자, 1종은 요 단독주택 중심이니까 여기는 거의 2층짜리입니다. 단독주택은 몇 층까지 이루어졌습니까? 2층까지 있습니다.
자, 2층까지 있습니다. 자, 이종 우리가 공동주택 중심인데 여기서 말하는 공동주택은 아파트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말하는 빌라를 말해요. 빌라가 뭐예요? 연립과 다세대 주택을 빌라라 씁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것들은 공동주택을 뭐를 말하고 있다? 예? 자, 연립과 다세대 주택을 말합니다. 아파트 못 도릅니다. 전용주거는 아파트 도를 수 없어요. 뭐는 못 도른다? 아파트는 못 도른다는 꼭 기억해 두시고, 자, 그러면 편리한은 우리가 일반 주거지에 쓰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일반 주거는 편리한에다 몇 줄을 좀 그어 두셔야 됩니다. 어디에다? 편리한. 그래서 일반 주거는 편리한이란 말에다 줄을 좀 그어 두세요. 됐습니까? 편리한. 그럼 전용 주거는 양호한 주거 환경이라 했죠. 그 양호한만 외우시면 됩니다. 지문을 읽었을 때 양호한이란 지문이 보이면 어디에 찍는다? 전용 주거지역이고, 일종은 단독주택 중심의 양한 주거환경 보호한다 이렇게 적어놨죠. 그죠? 자, 이종은 공동주택 중심의 양한 주거환경이자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여기서 공동주택은 연립과 다세대를 말합니다. 보통 한 3층짜리라 보통 말하면 됩니다. 되겠죠? 자, 그러면 일반 주거지역은 우리가 공동주택들이 주로 들어오는데 세 가지 종류 있어요. 자, 1종과 2종과 3종이 있는데 1종은 저층입니다. 2종은 중층이라 생각하시고 3종은 고층이라 보시면 됩니다. 자, 1종은 저층인데 언제까지 있습니까? 4층까지 짓습니다. 몇 층까지? 4층까지 짓습니다. 그럼 여기서 자, 일반 주거지역 1종은 4층까지 지었기 때문에 아파트는 도를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아파트는 몇 개 층이다? 5개층 이상을 아파트이기 때문에 여기는 자, 일반 주거 여기까지 전용 주거지와 1종 일반 주거지까지 뭐로 들어간다? 아파트는 들어올 수 없다는 걸 꼭 기억해 두시고, 그죠? 여기는 아파트 못 들어옵니다. 뭐는 못 들어온다? 아파트 못 들어요. 그럼 2종과 3종은 아파트 들어와야 안 들어요? 들어옵니다. 그래서 2종과 3종은 아파트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나중에 주환경정비법을 배우면 스스로 개량하면 2종으로 바꿔주고 수용하면 3종으로 자동으로 바꿔주는 이유가 아파트를 짓게 하기 위해서 바꿔주는 겁니다. 자동으로 바꿔줍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2종은 중층이 되겠죠? 중층입니다. 중간층까지 지을 수 있습니다. 자, 3종은 고층이 되겠죠. 고층은 층수 제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층수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되겠죠. 층수 제한 두지 않는데, 자, 중층은 보통 한 10층에서 뭐 11층, 12, 13, 뭐 15층 미만으로 지어야 됩니다. 16층부터 다중이용 건물이 됩니다. 몇 층부터? 16층부터 다중이용 건물이 되기 때문에 자, 거의 아파트는 15층 안 지으면 21층 다 올립니다. 그죠? 여러분 아파트 보세요. 15층짜리 아파트 많이 지어놨어요. 그죠? 15층, 16층부터 뭐다? 다중이용 건물이 되므로 특별 피난 계단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럼 돈이 많이 들어요. 건축할 때. 소방법 규제가 엄청 심화됩니다. 그러면 이왕 지을 것 같으면 17층 짓겠습니까? 16층, 17층 지을 바에 차라리 21층, 25층 이렇게 왕창 띄워버리는 거예요. 아파트들. 이 고층으로 짓는 게 훨씬 더 낫겠죠. 그죠? 자, 우리나라는 규제 법률이 좀 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중이용 건물은 나중에 가면 몇 층 이상을 말한다? 16층 이상이 되면 다중이용 건물이 되면 특별 피난 계단을 별도로 또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건축비가 왕창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겠죠? 왕창 들어가기 때문에 이건 중층까지, 이건 고층까지다. 자, 준주거지역 한번 가보겠습니다. 준주거. 자, 이거는 간단히 왔죠? 저층, 중층, 고층. 쉽게 구분되겠죠?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고, 자, 일반 주거는 뭘 쓴다? 편리한 주거 환경을 보한다. 이 말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표를 딱 채두시기 바라고. 자, 준주거지역입니다. 준주거는 원래 주택을 지을 수 있었어 없어요? 지을 수 있죠. 근데 여기다가 자, 상가도 짓고 자, 업무시설은 뭡니까? 오피스텔 지어도 관계없습니다.
이런 것까지 다 지을 수 있는 지역을 우리가 준주거지역이라고 썼습니까? 그렇죠? 자, 준주거지역과 주택은 용어 정리가 엄청 잘 나오므로 별을 크게 달아두시고, 주택의 용어 정리는 반드시 알아두시고, 상업의 용어 정리는 시험 안 나와요. 자, 왜 상업은 용어 정리를 시험을 잘 안 내는 거면 여기 제목에 답이 다 있어요. 자, 만약에 중심 상업이면 자, 도심과 부도심이란 글자가 자동으로 뜹니다. 여기 심자가 있어 없어요? 한 번만 읽어보시면 됩니다. 심자가 있으니까. 그러면 중심 상업지역은 심자가 있죠. 그럼 도심과 부도심이란 글자가 자동으로 들어오니까 이거는 내면 누구나 이거는 뭐다? 한 번만 보면 다 맞추겠죠. 그래서 도심과 부도심, 상업기, 업무기능 다 똑같은 용어 들어오잖아. 확충한다. 자, 일반 상업은 일반적인 상업기능이라는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목과 같은 말이 나오니까 시험에 낼 수가 없어요. 유통은 유통기능 정진, 유통이라는 글자 있고, 글일은 글일이라는 글자가 자동으로 등장을 함으로 인하여 용어 정리 내지 않을 것입니다. 그죠? 이건 답으로 쓸 수가 없겠죠. 자, 공업지역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공업지역은 전용공업지역이 있습니다. 전용공업지역은 우리가 중화학공업이라고 들어봤습니까? 중화학공업. 이 중화학공업에 있으면요, 굉장히 뭐 여기 오래 근무하면 뭐 코도 뭐도 냄새도 잘 못 맡아요. 워낙 이게 냄새가 독하니까. 자, 공익성 공업입니다. 공익성. 뭐다? 공익성. 쉽게 말해서 화학약품 처리하는 거라든지 냄새나고요, 머리 아픈 거, 이런 종류는 한꺼번에 모아놔야 됩니까? 그렇죠? 만약에 전용공업지역이 별도로 안 만들어 한꺼번에 안 모아놓으면 주택가 이런 거 있다고 하는 생각해 봤어요. 사람들이 살기가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나쁘겠죠. 그러면 이 전용공업은 절대 학교 종류 못 들어갑니다. 유치원이라든지 초등학교라든지 고등학교라든지 이 학교 종류 싹 못 들어가겠죠. 여기 주택도 들어가면 돼야 안 돼요?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은 자, 전용공업직은 냄새나고 화학약품 처리하는 것들은 뭐다? 별도로 모아놔야 되겠죠. 이걸 전용공업직입니다. 일반공업직은 일반적 공업이 들어갑니다. 되겠죠. 공예가 좀 적은 공장들 있잖아. 그죠? 우리가 성서공단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일반공업지역입니다. 자, 일반공업지역 옆에는 좀 지나면 주택가도 있습니다. 그럼 여기 이제 중공업지역을 좀 봐둬야 되는데, 중공업지역. 원래 공업이 있었어 없어요? 있었죠. 공업이 있는데 이 상가도 들어옵니다. 상업. 업무도 들어왔습니까? 업무. 주택도 들어옵니다. 아파트도 있어요. 원래 공업 업무인데 주택도 들어오고 상가도 들어오고 업무도 다 들어와요. 이런 것을 우리가 중공업지역에 쓴다. 중공업도 좀 봐두시기 바랍니다. 자, 중공업 봐둡니다. 원래 공업을 수용하는데 주택도 있고 상가도 있고 업무 오피스를 돌아도 관계없다, 이런 뜻입니다. 되겠죠? 자, 녹지 봅니다. 가볍게 봅니다. 자연녹지. 자, 자연녹지는 제한적 개발할 수 있어요. 자, 둘째, 제한적 개발할 수 있다. 줄 쫙 긋습니다. 그럼 녹지 살 때 제한적 개발을 할 수 있는 것은 뭐다? 자연 녹지니까 요거 사야 되겠죠? 제한적 개발한다. 되겠죠? 자, 생산 녹지는 한번 보겠습니다. 생산 녹지는, 자, 생산 녹지 한번 볼래요? 생산 녹지는 농지가 안 되는 게 되겠죠? 그래서 거기 생산 녹지 한번 볼래요? 생산 녹지. 농업지역 생산 유보한다, 줄 거 없고. 보존 녹지는 거의 보존할 필요가 개발 못하는 동네를 말하고. 자, 관리지역 봅니다. 계획관리는 여기 있습니다. 계획관리. 계획관리를 했습니다. 도시 옆에 있을까 없을까요? 그냥 도시적으로 뭐한다? 편입이 예상됩니다. 뭐한다? 편입이 예상되는 거예요. 자, 도시적으로 편입이 예상되면 계획관리지역입니다. 그래서 계획관리지역은 도시 옆에 있습니다. 거의 다 편입으로 예상되는 지역. 자, 그 밑줄 쫙 긋고. 자, 생산관리지역은 농림지역이 아닌 지역.
설치가 곤란한 지역입니다. 자, 뭐로 설정하기 곤란하다? 농림지역으로 설정하기 곤란한 지역이겠죠. 이걸 생산관리지역이 있습니다. 자, 그럼 농림지역으로 지정하기가 곤란한 지역은 어디로 간다? 생산관리. 요거는 산 밑에 있습니다. 어디 있다? 쉽게 말해서 생산관리지역은 자, 논 옆에 있는 거예요. 그죠? 보전관리는 자연 환경 보전지역으로 설정하기가 곤란한 지역이 되겠죠. 그래서 보전관리지역은 거의 다 산 밑에 있는 밭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산 아래에 있는 밭들은 보전관리지역이고요. 자, 논 옆에 있는 밭들은 뭡니까? 생산관리지역이라 생각하시면 좀 이해가 빠를 거예요. 그러면 논 옆에 있는 밭들은 관리지역 같으면 이 밭입니다. 논 옆에 있는 밭들은 생산관리지역이 많고 산 밑에 있는 밭들은 뭡니까? 보전관리지역이 되더라. 이렇게 생각하고 땅을 보시면 거의 맞아 들어갈 겁니다. 자, 요거 정리해 주시고요. 자, 농림지역은 뭐였습니까? 농업진흥지역이라는 글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이거 줄 것입니다. 농업진흥지역. 자, 보전산지가 있을 거예요. 그거만 줄 것입니다. 두 개. 농업진흥지역과 보전산지가 있고,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용어 정리할 때, 자, 쉽게 말해서 뭡니까? 강과 산, 바다를 자연환경 보전지역이라 씁니다. 자, 그러면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자연환경이 되겠죠? 수자원 밑줄 긋습니다. 수자원은 강이에요, 아니에요? 수자원 밑줄 긋고 강 이렇게 적어 놓았어요. 산도 있고 강도 있다 했잖아. 자연환경은 산들이 많죠. 자, 수자원 강 되겠죠? 바닷가를 해안 되겠죠? 산에 가면 생태계도 있어요. 되겠죠? 상수원 문화재. 자, 보전의 밑줄 긋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다? 수자원은 보전입니까? 수자원은 보전해야 됩니까? 보호하면 안 되고 보전. 방금 보전해 줄 거잖아. 자, 상수원 보전지역이라고 써놨죠? 상수원을 보전하는 지역이라 써놨잖아. 그죠? 이 지역은 강이 있으면 자, 물을 정수하니까 상수원을 보전하는 지역이다 적어놨습니다. 자, 오염물을 투척하면 불금 가태로 때린다 했습니다. 강은 보전해야 되겠죠? 자, 바다는 어떻게 될까요? 수산자원이 있습니다. 수산자원은 바다입니다. 보호육성입니다. 줄 것입니다. 수산자원 줄 것고 보호육성. 자, 수산자원은 보호육성이라 써놨죠. 수산자원은 바다에 바다. 바다 양식하는 물건들은 뭐다? 뭐 굴이라든지 미역이라든지 자, 어패류 같은 거를 자, 양식한다면 보호하고 육성해야 되겠죠. 그래서 수산자원은 바다를 말합니다. 이 수산자원과 수자원을 바꾸어서 문제를 낸다. 자, 기출도 이미 했습니다. 자, 바꾸면 엄청 어려워집니다. 바다에 있는 것을 육지로 갖고 오면 안 됩니다. 육지에 있는 것을 바다로 갖다 놓으면 안 된다고. 바다와 육지는 육지, 강과 바다는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수자원은 몇? 강을 말하고 수산자원은 바다를 지금 말합니다. 자, 수자원을 보호육성 이렇게 바꿔놓습니다. 앞에 수산자원과 수자원을 슬쩍 바꾸면 틀리니까 그거 바꾸면 엄청 어려워진다. 조심하시기 바라고. 자, 한 장 넘겼습니다. 그림은 참고로 보시고요. 용도지역 자, 지정 절차라고 했죠? 용도지역 지정 절차 있는데 자, 원칙적 결정 과정은 행정청 싹 다 합니다. 뭐다? 원칙적 결정 권자는 행정청이 쭉 나왔죠? 그죠? 결정은 국장, 시도지사, 대시장이 싹 결정할 수 있습니다. 어디까지 됐습니까? 광역 단체장과 대도시장까지는 결정할 수 있고 시장 군수는 결정 권자가 아니겠죠? 왜? 기초 단체장이기 때문에 결정 권자가 될 수 없습니다. 거기까지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특례를 별표칩니다. 특례.
자, 특례 보니까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절차였죠. 결정에 동그라미 치고, 자, 의제라고 했죠. 자, 결정 절차 없이도 지정할 수 있는 특례가 있습니다. 자, 그럼 제가 이런 과정을 제가 어떤 과정으로 입안하여 결정하고 고시의 절차를 거쳐야 된댔죠. 자, 한번 거쳐 보겠습니다. 일로 볼래요? 자, 그러면 이런 도시군 관리 계획을 결정할 때 입안 절차를 거쳤습니다. 입안 절차를 거치고 결정하고, 결정할 수 있겠죠. 결정했습니다. 자, 그러면 요 특례는 어디까지를 생략할 수 있다는 특례입니까? 결정까지 생략한다는 특례예요. 책에서 지금 말하는 것이 뭡니까?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절차 없이도 지정할 수 있다 적어놨어. 지정이나 결정이나 같은 말입니다. 무슨 말이 이해됐죠? 자, 그러면 입안에서 결정까지는 생략이 가능하지만 고시는 하여야 됩니다. 뭐는 하여야 된다? 고시 절차는 거친다. 세 가지 내가 적어놨잖아요. 포인트 용어 앞에. 자, 그러면 입안하여 결정까지는 생략하고 뭐는 한다? 고시는 하여야 됩니다. 여기까지 생략하는 겁니다. 자, 1번 보겠습니다. 1로 볼래요? 자, 여기 바다가 있습니다. 여기 뭐다? 바다가 있어요. 자,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이 도시지역입니다. 도시지역. 주변이 다 도시지역이에요. 그럼 이 땅을 제가 매립하려고 합니다. 매립하려고 해요. 뭐 한다? 매립하려고 해요. 매립하는데 목적이 있어요? 없어요? 매립하는 목적이 있죠. 그럼 여기 매립해가 뭐 하려나? 아파트 지으려고 합니다. 아파트는 주거지역이에요? 아니에요? 주거지역이죠. 주거지역은 도시입니까? 아닙니까? 도시 맞죠. 그러면 이 매립하는 목적과 이웃 용도지역 같아요? 달라요? 같죠. 자, 그러면 매립하는 목적과 이웃 용도지가 같으면, 자, 여기는 뭐 하다면 같다면 입안과 결정까지를 말 수 있다, 생략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됐습니까? 생략된다. 근데 뭐는 하여야 된다? 고시는 하여야 된다. 자,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읽어드릴게요. 한 장 넘겼습니다. 매립 목적이 이웃 용도지과 동일한 경우 밑줄 쫙 긋습니다. 뭐한 제곱? 동일한 경우. 자, 공유수면 우리가 얕은 바다를 공유수면이라 습니다. 얕은 바다를 공유수면이라 습니다. 매립 목적이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과 같으면 밑줄 쫙, 맞으면 같으면 밑줄 쫙 긋습니다. 맞으면 같으면 밑줄 긋습니까? 같으면, 자, 거기 포인트입니다. 같으면 도시군 관리계획 입안 결정 절차 없이 매립중고구역의 인가로부터 이웃하고 있는 용 지정대수로 결정된 거로 본다. 그런데 이 경우 쭉 갑니다. 자, 지자체명은 지체 없이 뭐다? 줄 것을 고시는 하여합니다. 뭐까지 생략을 했다는 거예요? 결정까지는 생략을 했지만, 자, 뭐는 하여야 된다? 고시는 하여야 된다. 자, 두 번째 사항 보겠습니다. 2번과 2번 보겠습니다. 일로 볼래요? 자, 주변 지역이 뭡니까? 도시지역이에요. 도시지역. 도시인데 여기 매립하는 목적이 있습니까? 자, 매립하는 목적이 있어요. 목적이. 자, 이 땅을 해서 농사 짓는 땅 만들려 합니다. 농림 지역으로 만들었습니다. 농사 짓는 땅이니까 뭐다? 농림 지역 되겠죠. 무슨 지역? 농림 지역으로 매립하면 이웃 용도 지역과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자, 이번에는 보겠습니다. 매립하는 목적이 있어요. 매립하는 목적인데, 그죠? 자, 여기는 도시고 도시지역이고 여기는 자연 환경
보전적입니다. 자연 환경 보전적이 되겠죠. 보전 지역인데, 자 이번엔 이 매립 목적이 여기 도시로 주택지를 하면 도시 지역으로 용도하면, 자 이런 경우는 여기는 같은데 여기는 달라요? 그렇죠? 둘리상의 용도지에 걸쳐 있어요, 안 걸쳐 있어요? 걸쳐 있죠. 자 그러면 걸쳐 있는 경우가 다른 경우 있습니까? 이거는 다른 경우잖아. 무슨 경우? 다른 경우. 미리 목적과 다른 경우와 뭐 하는 경우? 걸쳐 있는 경우. 이런 경우는 자 뭐를 한다? 입안하고 뭐예요? 결정 고시까지를 다시 거쳐야 됩니다. 이건 생략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생략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읽어 드리겠습니다. 자 2번 봅니다. 자 매립 목적 이웃 용도지과 다른 경우, 공유수매의 매립 목적이 매립 구역과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과 내용과 다른 경우 밑줄 짝 긋습니다. 다른 경우. 매립 목적이 둘 이상의 용도지에 걸쳐 있거나 줄 것입니다. 이웃하고 있는 경우. 이런 경우는 자 매립 구역에 속한 용도지역은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으로 지정해야 된다. 이 말은 입안 절차 다 거쳐야 된다. 생략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되겠죠? 자 이렇게 됩니다. 생략 안 됩니다. 보시고 통보는 그냥 읽어보시고, 자 2번 지문 봅니다. 2번 특례. 2번 특례는 뭡니까? 다른 법률에서 지정된 지역과 용도지역 지역 의제되어 있는데 1번 번 도시역 한번 봅니다. 도시역 결정고시 의제랐습니까? 여기는 밑줄 잡겠습니다. 자 여기는 뭐라 적어놨어요? 도시지역에서 어디까지를 생략한대요? 어디까지 생략할 수 있습니까? 고시까지 생략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자 그러면 1번은 이제 도시라는 지역입니다. 도시역 의제입니다. 의제 특례입니다. 자 여기는 어디까지 생략된다? 고시까지 생략됩니다. 자 읽어볼래요? 자 이 바다가 있어요. 이 바다가 있는데 바다가 있겠죠. 해안선 따라 한번 보겠습니다. 바다가 자 그러면 이 바다 부분이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데요. 바다 부분이 있는데, 자 우리가 해외에서 물건을 가져오면, 배에서 이거를 가져오면 이거를 뭐합니까? 배도 정거장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되겠죠. 이 배를 이렇게 대는 거예요. 그러면 컨테이너 박스들을 왕창 싣고 오게 될 것입니다. 이 컨테이너 박스 막 싣고 올 거예요. 엄청 막 컨테이너 박스 막 이렇게 배에다 한 가닥 싣고 오겠죠. 이렇게 싣고 와요. 이 하역장이 필요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필요하겠죠. 이 하역장을 무슨 구역이란다? 항만구역이라고 했습니다. 무슨 구역? 항만구역. 자 이걸 뭐다? 항만구역이라고 했습니다. 배를 내는 것을 항만구역이라 했습니다. 자 우리나라 항만구역이 어디 있습니까? 부산에 항만구역 있습니까? 부산은 도시지역입니까? 아닙니까? 도시지역 맞죠? 인천도 보면 항만구역이 있어요. 부산은 우리가 항만구역 어디 있을까요? 부산역 바로 옆에 있어요. 부산역 바로 옆에 항만청이라고 있습니다. 부산 항만청이라고 TV 같은 데 많이 나오고 한 번씩 보면 거기 일하는 사람 엄청 많거든요. 데모도 막 하고 뭡니까? 하거든요. 그러면 이 항만구역이 도시지역과 연접되어 있어야 떨어져 있어야 됩니까? 연접되어 있습니다. 자, 이 항만구역이 도시라는 지역과 연접되어 있으면 이 항만구역 여기 크레인 가지고 뭐합니까? 이거 하역작 하겠죠. 옮겨가 이제 여기로 갖다 놔야 되는 거야. 컨테이너를. 그죠?
그러면 이거 갖다 놓으면 옆에 철도도 뭐 있을까 없을까요? 있겠죠. 그러면 열차 실어가 서울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자, 이거를 컨테이너를 전부 육상으로만, 자, 화물차로만 갖고 갈 수는 크레인으로 못 하니까 열차로도 많이 싣고 가거든요. 그러면 이걸 무슨 거예요? 바다를 항만구역이라고 그랬습니다. 요 바다를 항만구역이라고 그랬습니다. 바다는 원래 자연환경 보전지역입니까? 자연환경 보전인데 이 항만구역과 뭐 한다면 연접되어 있다면 이 항만구역 전체를 뭐로 본다? 도시 지역으로 뭐까지 입안하여 결정하여 고시까지 된 것으로 본다는 어휘제란 말씀입니다. 그럼 이것도 뭐로 보겠다? 도시로 보겠대요. 자, 그게 1번 첫 번째 예문. 자, 그림을 그렸습니다. 두 번째 예문. 자, 1번입니다. 자, 이런 거 있죠. 우리 바닷가 가면 포항 같은 데 가면 이런 거 많잖아. 이렇게 등대도 이렇게 있고, 그죠? 빨간불 이렇게 빵빵빵빵 이렇게 밤 되면 되겠죠. 그럼 여기 이제 별 모양으로 된 거 있잖아요. 막 사놨죠. 파도치가 못 들어오게. 그러면 배들이 요 싹 돌아가지고, 자, 여기 고기잡이 배들이 있어 없어요? 있죠. 여기다가 묶어놨죠. 이렇게. 자, 요런 것들은 많은 배들이에요. 고기 잡는 배들입니까? 예? 고기 잡는 배들이죠. 배 엄청 많아요. 보면 TV 같은 데 자주 나와요. 잘 보세요. 엄청 많이 나와요. TV 같은 데 막 묶어놨어. 그죠? 그러면 여기가 파도가 심하면 묶어 놓을 수 있어 없어요? 없죠. 그래서 함몰된 지역에 이런 게 많아요. 이 호반이라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파도가 못 들어오게 방파제를 만들어 놓고, 그죠? 그래야 여기서 파도 치는 게 여기까지 안 들어오지. 이 고유하겠죠. 자, 이거를 무슨 구역? 예? 의항구역이라고 씁니다. 무슨 구역? 의항구역이라고 씁니다. 의항구역. 고기를 잡는 배들을 정박해 놨죠. 이걸 의항구역이라고 씁니다. 의항구역. 의항 뭐다? 구역이라고 씁니다. 이거 바다에 아니에요? 바다 맞죠? 의항구역이거든. 이것이 뭐와 연접되어 있습니까? 도시지역과 연접되어 있죠. 그럼 포항 같은 데 가면 이런 거 많아요. 저거요? 봤죠? 그러면 여기 보면 횟집들 많잖아. 횟집 뭐 있더라? 횟집들. 이런 주변이니까 횟집들 막 돌아요. 무슨지? 횟집들이 막 있거든요. 그죠? 자, 여기서 주변 횟집들을 막 만들어 놨어. 포항 가면 어시장이라고 있죠? 어시장 있잖아. 그 밑에 바다에 옆에 배들 많이 대놨죠? 이거 전부 무슨 구역? 의항구역이라고. 대구서 많이 가잖아. 포항거기요. 그죠? 죽도시장. 죽도시장에 이제 횟집들이 있고, 그 옆에 보면 바다예요. 조금은 전부 배들 많이 정박해 놨죠? 이거 무슨 구역? 의항구역입니다. 뭐와 연접되어 있습니까? 도시지역과 연접되어 있다. 이 말이 중요하겠죠? 도시지역과 연접되어 있으면 이 의항구역이란 이 바다를 뭐로 보겠대? 도시지역으로 결정 고시까지 된 거로 보겠대요. 무슨 말이겠습니까? 자, 이거 이해됐죠? 3번. 자, 세 번째 있는 조항 보겠습니다. 세 번째 있는 조. 자, 택지개발지구라 했습니까? 택지개발지구. 택지는 뭐를 택지라 썼습니까? 에? 아, 택지는 뭐를 택지를 한다? 부동산 학개론 첫 시간에 내가 말을 했는데, 택지는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으로 이용 중이나 이용이 가능한 토지를 택지라 썼죠. 자, 그러면 주상공이 어디 있어요? 저 주상공이 어디 있어요? 도시지역이겠죠. 그럼 택지는 당연히 도시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봅니다. 이 자체가 도시예요. 택지는 어디상의 용어다? 평가상의 용어고, 도시는
공법상의 용어라고요. 그러면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되면, 택지개발구역으로 지정되면, 자, 이것이 택지개발구역으로 지정되면 당연히 도시가 되었다는 뜻이거든요. 도시적으로 결정 고시까지 된 것으로 본다. 자, 그래서 세 번째가 있죠. 택지개발지구 되겠죠? 택지개발지구, 택지개발구역, 뭐 쓰든지 지구라 쓰든 뭐 같은 말입니다. 되겠죠? 그러면 택지개발지구는 택지 자체가 뭐다? 도시예요, 도시. 자, 네 번째. 자, 네 번째가 뭡니까? 산업단지입니까? 산업단지. 자, 산업단지 여러분은 도시 안에 있어요? 도시 밖에 있어요? 안에 있죠. 당연히 도시입니다. 국가라는 산업단지 있죠. 자, 이 지역은 국가산업단지입니다. 이렇게 적어놨거든요. 산업입지 개발에 관한 법률에서 딱 정하면 다 자동도시가 되는 거예요. 그죠? 일반 산업단지 있어요? 예? 자, 국가산업단지도 있고 일반 산업단지 있고, 평택 가면 첨단산업단지도 있습니까? 예? 반도체 있잖아, 첨단산업단지. 이 산업단지의 종류들은 모두 도시입니다. 도시적으로 결정 도시까지 자 생략할 수 있습니다. 자동으로 된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 전원개발. 전원이 뭡니까? 전원은 도시 바깥에 있어요? 안에 있어요? 옆에 그림 있네. 예? 밖에 있죠. 그럼 도시가 이렇게 쓰면, 자, 전원개발 되겠죠. 그러면 도시 밖에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러면 전원개발 그거 줄 것입니다. 전원개발 사업구역. 자, 전원개발 사업을 합니다. 지금 사업하고 있고 앞으로 할 것을 예정구역이라 쓰겠습니다. 자, 여기 도시가 존재하면 전력을 공급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겠죠. 그러면 화력발전소 만들까요, 말까요? 네? 자, 원자력 발전소 있죠? 어떤 발전소? 원자력 발전소. 이런 걸 만들어야 되거든. 이런 거를 도시 외곽에 만들어 놨죠. 그럼 화력발전소, 원자력 발전소는 도시 외곽에 만들었다 해서 저는 개발 사업구역 또는 예정 앞으로 만들 것을 예정구역이라고 쓰는데, 여기에 뭐는 빠졌습니까? 수력발전소 도로마트예요, 안 돼요? 수력발전소는, 자, 수력발전소는 댐이잖아. 뭐다? 수력발전소는 댐이죠. 이것은 자연환경 보존지역이 있습니다. 무슨 지역이다? 산에 있거든요. 산 막아놨죠? 자연환경 보존지역이 있거든. 여기는 도시가 될 수 없겠죠. 그죠? 자, 이런 경우 있죠? 우리가 철탑 이런 거 있잖아. 철탑 있죠? 송변전시설이라 씁니다. 이걸 뭐다? 송변전시설. 이런 것이 도시에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예? 안 되죠. 그래서 뭐는 도를 수 없다? 송변전시설. 이건 도로면 안 됩니다. 외곽에 도시 밖에는 이거 많이 봤죠? 철탑들을 많이 봤는데 도시 안에 철탑 막 다니는 거 봤어요? 못 봤죠? 이런 것들을 뭐다? 세워야 된다. 자, 두 번째 사항 보겠습니다. 두 번째 사항, 관리지역 안에서 결정고시 요까지 생략하는 거 있습니다. 어느 지역? 관리지역 안에서. 자, 관리지역 안에서 어디까지 생략할 수 있는 거? 고시까지 생략할 수 있는 걸 보겠습니다. 자, 여기 관리지역이 있어요. 관리지역. 우리 계획관리지역이 있어요. 계획관리지역이 있어요. 옆에 생산관리지역이 있습니다. 생산관리라는 지역이 있고, 여기 보전관리지역이 있습니다. 자, 보전관리지역이 있다 봅시다. 이거 옆에 농림지역이 있었어요. 농림지역.
여기 자연환경 보존지역이 있습니다. 요렇게 있다 봅시다. 용도지역이 있다면. 자, 아까 농림지역은 뭐 있었습니까? 농업진흥지역 있었죠? 농업진흥지역 지역과 보전 산지가 있고, 여기는 산이죠? 뭐가 있습니까? 보전 산지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 관리지역이 있는데 만약에 이 지역에 이만침을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한다면 농업진흥지역으로 이걸 지정하면 뭐로 결정된 거로 봅니까? 농림지역으로 결정 고시까지 됩니다. 자, 농업진흥지역은 어디만 있습니까? 농림지역에만 놓는 용어입니다. 되겠죠? 자, 관리지역이라 하더라도 관리지역에 뭐가 결정됐다? 농업진흥지역이 결정고시 되면 농림지역으로 결정고시로 되는 걸 봅니다. 자, 이번에 봅니다. 자, 여기에 보전관리지역에 자, 보전 산지가 지정되면, 이게 지정되면 농림지역에도 이거 있습니까? 있죠. 자, 자연환경 보존지역도 있습니까? 자, 그래서 관리지역이 여기에 보전 산지가 지정되면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 보존지역으로 결정 고시까지 된 것으로 본다. 자, 엄청 중요하니까 정리를 꼭 해두셔야 됩니다. 되겠죠? 자, 넘어가십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딴 거는 크게 볼 거 없고요. 기득권 확보라 있습니까? 한 장는 게 기득권 확보라 보겠습니다. 기득권 확보. 기득권은 뭐다? 자기 하는 걸 계속 할 수 있는 걸 기득권이라 서겠죠. 그죠? 자, 기득권 확보는 제가 공사에 이미 착수를 했어요. 뭐였다? 공사에 이미 착수를 한다면 착수한 사람은 마지막 줄에 공사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자, 줄 것입니다. 공사에 착수한 사람은 계속할 수 있는데, 자, 예비가 있습니다. 수산자원보호구역과 뭐다? 수산자원보호구역과 적습니다. 시가와 조정구역이 있습니다. 수산자원, 이건 안 지어. 수산자원 보호구역하고 시가와 조정구역이 있습니다. 시가와 조정구역일 때는, 자, 수산자원보호구역과 시가와 조정구역일 때는, 자, 이미 공사에 뭐다? 착수를 하더라도 이건 신고해야 됩니다. 뭐한다? 신고하고 해야 되는데 매월 이내, 3월 이내. 이 말이 꼭 돌아야 됩니다. 원칙은 공사에 착수하면, 자, 계속 공사를 해도 관계없는 게 기득권입니다. 그런데 어떤 종류? 수산자원보호구역과 시가와 조정구역이 경우는, 자, 이럴 때는 뭐다? 이미 착수하더라도 신고하는데 매월 이내, 3월 이내 신고한다. 이게 시험이 잘 나오니까 좀 봐주시고요. 자, 그 중요 기출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풀어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볼까요? 국토계획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에 대한 설명, 틀린 것을 골라라 했죠. 자, 1번. 자, 도시적,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존지역 용도가 지정되지 아니하면, 이 네 가지 용도가 지정되지 아니하면 용도 지정이 없겠죠. 여기 제일 센 놈이 뭡니까? 규제가 가장 강한 놈이 자연환경보존지역을 적용하여 건물을 짓습니다. 용도는 뭔다? 자연환경보존지역과에 대해서, 자, 용도는 자연환경보존지역을 적용하고, 건폐율도 자연환경보존지역 적용하고, 용적률도 자연환경보존지역에 대한 행위제한을 적용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자, 1번은 맞는 말이 되겠죠? 그렇잖아. 자, 네 가지 용도가 도간 농자가 안 정해져 있으면 가장 규제가 강한 것이 뭐다? 자연환경보존지역이니까 이거는 맞는 말. 두 번째.
관리지역이 세분되었습니다. 읽어보래요. 관리지역이 세분되었을 때 이 세분하지 않았을 때는 읽어볼래요. 세분하지 지정이 안 되면 가장 신놈이 뭡니까? 보전 관리지역의 용도를 적용하고 건물을 질 때 관리지역의 보전관리 용도 적용하고 건폐율도 보전관리, 용적률도 보전관리를 적용해 건물을 지으라 의 뜻입니다. 이해됐죠? 그럼 2번 틀렸네. 자, 그럼 여기는 뭡니까? 용적률에 대해서는 뭐를 적용한다? 계획관리를 적용하는 게 아니고 보전관리지역을 적용하여 된다 라고 씁니다. 자, 2번 틀렸고 3번 이건 저 뒤에 있는데 앞으로 당겨놨네. 3번 관리지역 안에서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자 농업진흥지역 넣으면 농림지로 결정고시된 거로 맞죠. 자, 네 번째 공유수면 매립의 당의 용도지역과 이웃한 용도지역과 내용이 다른 경우는 다른 경우가 중요하네. 그 매립구역의 용도지역은 도시군관리계로 다시 지정하여야 됩니다. 5번 해볼까요? 택지개발 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지구로 지정고시된 지역은 국토이용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보겠죠. 자, 되겠죠? 그렇잖아. 택지는 뭡니까? 도시지구로 결정된 것으로 본다 했잖아. 어디까지 생략이 된다? 결정고시까지 생략된 것으로 본다 라고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